안녕하십니까? 운강이 천기연구원 운강입니다. 오늘도 사주의 이치로 여러분의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 성별을 남겨주시면 간단한 무료 사주 풀이와 소원 성취 기도를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2025년은 천간의 을목과 지지의 사화로 이루어진 을사년입니다. 이 중 지지인 사화는 오행상 화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지지로 금의 기운을 가진 원숭이띠에게는 기운상의 충돌과 조합이 동시에 일어나는 구조를 보입니다. 사주상 원숭이띠는 지지로 신금을 나타내며 신금은 작고 단단한 금속에 비유되곤 합니다. 이 신금은 을목이라는 천간에 대해 평관의 의미를 갖고 사화에 대해서는 반합과 상극의 이중적 작용이 함께 발생합니다. 즉, 을사년은 원숭이띠에게 도전과 기회의 해가 동시에 찾아오는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볼 때 사화는 원숭이띠에게 재성 혹은 관성으로 작용하게 되며 이는 개인의 사주 구조에 따라 금전운과 사회적 지위의 변동을 예고하는 기운입니다. 특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그 중에서도 음력 기준 7월에서 10월 사이에 재정적 흐름이 열리기 시작하고 이전에 인연이 끊겼던 사람이나 미뤄졌던 계약이 다시 이어지는 흐름도 생깁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 이 시기는 재물과 인간관계 모두에 있어 분별력 있는 판단이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과도한 투기나 무리한 확장, 신뢰가 부족한 상대와의 협업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금은 정밀하고 민감한 기질을 지녔기 때문에 외부의 화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스스로의 판단력이나 감정 균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는 특히 감정적인 충동보다 논리적이고 근거 있는 접근이 필요하며 주변 평판이나 신용을 지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 면에서는 특히 위장과 심장, 혈액순환 계통에 무리가 따를 수 있으므로 식습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은 원숭이띠에게 있어 잠재된 가능성을 시험받는 해이자 실수 한 번이 커다란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이중 구조의 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주의 기운을 잘 다스리고 나 자신을 중심에 둘 수 있다면 불안정 속에서도 새로운 성취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안정 속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궁합은 무엇일까요? 명리학적으로 볼 때 원숭이띠와 궁합이 가장 뛰어난 띠는 바로 쥐띠입니다. 이 둘은 지지 기준으로 삼합 중에서도 수의 삼합, 즉 신금과 자수, 그리고 진토를 연결고리로 하는 삼합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친화력을 넘어서 실제로 돈의 흐름, 정보 수집력, 기회 포착 능력까지 함께 상승시키는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금생수의 오행작용은 원숭이띠가 가진 날카로운 판단력을 쥐띠가 부드럽게 확장시키는 구조로 원숭이띠가 전략을 세우고 쥐띠가 실행과 관리로 뒷받침하는 조화를 이룹니다. 2025년처럼 경쟁이 심하고 예측 불가능한 흐름이 이어지는 시기에는 정보 감각과 유연성이 뛰어난 쥐띠가 원숭이띠에게 아주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수는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금전의 유통과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며 신금의 기운과 맞닿을 때 거래나 투자 기회가 열리기 쉬운 흐름을 형성합니다. 실제로 사업이나 투자 또는 금전이 얽힌 계약과 관련해 이 둘이 함께할 경우 중요한 타이밍의 판단을 놓치지 않고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끊긴 인연이나 무산되었던 협업이 다시 이어지는 재연운 또한 작용할 수 있어 쥐띠와의 만남은 실질적 수익으로 이어지는 길목이 되기도 합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더라도 이 관계는 단순한 우애나 친화가 아니라 재물과 실속에 기반한 이상적인 궁합으로 해석됩니다. 2025년의 불확실성 속에서 쥐띠와 함께하는 선택은 원숭이띠에게 안정성과 기회를 동시에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쥐띠와의 조합이 정보력과 실행력을 함께 끌어올리는 전략적 궁합이라면 용띠와의 관계는 추진력과 외부 확장에 강한 에너지를 주는 궁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원숭이띠인 신금과 용띠인 진토는 지지 삼합 중 수국을 완성하는 핵심 축입니다. 진토는 술을 머금은 습한 흙으로 신금이 활동하기에 가장 안정적인 토대를 제공해 줍니다.
특히 진토는 신금을 생하고 신금은 자수를 도우며 수국의 흐름이 완성되는데 이는 곧 금전의 흐름이 막힘없이 순환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2025년은 사화가 강하게 작용하는 해로 신금에게는 외부 자극이 많고 기복이 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해에는 진토와 같은 조화로운 흙의 기운이 기초를 다져주는 역할을 하며 원숭이띠에게는 흐트러진 판단과 감정의 균형을 되찾게 해줍니다. 용띠는 일반적으로 대담하고 진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일이나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힘이 강합니다. 이와 달리 원숭이띠는 세밀하고 전략적인 계획을 잘 세우는 성향이 있어 두 띠가 함께할 경우 기획과 실행, 분석과 결단이 자연스럽게 분담되는 이상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특히 금전운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위험 감수와 실행력의 균형입니다. 용띠는 기회가 왔을 때 주저없이 돌파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지나친 신중함으로 기회를 놓치기 쉬운 원숭이띠에게 강한 추진력을 제공하는 동반자가 됩니다. 또한 진토의 기운은 원숭이띠가 금전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물질적인 흐름을 단단히 다져주는 역할을 하며 금생수 흐름의 중간축으로서 투자, 계약, 부동산 관련 운에서도 긍정적인 작용을 유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용띠는 원숭이띠에게 성과 중심의 실행력과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부여해주는 궁합으로 현실적인 재물 흐름을 만들어내기에 매우 적합한 파트너라 할 수 있습니다. 용띠와 함께 외부 확장과 실행력을 도모할 수 있다면 소띠와의 관계는 내실을 다지고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데 유리합니다. 명리학적으로 소띠의 지지인 축토는 신금의 장생지로 금의 기운이 처음 자라고 힘을 얻는 터전이 됩니다. 이는 원숭이띠가 가진 날카롭고 빠른 기질이 소띠에 느리지만 단단한 기운 위에서 더욱 안정감 있게 발휘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5년처럼 화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해 금전 흐름이 출렁이는 해에는 이러한 조화가 금전운의 중심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띠는 실용성과 끈기, 신중함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기질을 갖고 있으며 큰 변화를 꺼리기보다는 검토와 숙고를 통해 안전한 길을 찾아가는 성향이 강합니다. 원숭이띠가 가진 직관적 분석력과 타이밍 감각은 소띠의 꾸준한 실행력과 맞물려 자산 운용, 장기 투자, 정기 수익 구조 설계 등에서 매우 안정적인 호흡을 이룹니다. 실제로 이 두 띠는 재정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현실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집니다. 또한 축토는 음지의 기운을 품고 있어 자산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 능하며 사화의 강한 열기를 흡수하고 중화하는 작용도 있어 2025년처럼 외부 기운이 거센 해에 더욱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소띠와 함께할 경우 원숭이띠는 속도를 조절하고 안정된 흐름을 유지할 수 있으며 단기 성과보다는 지속 가능한 금전 구조를 세우는 데 유리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 수익, 정기 예금, 중장기 계약 구조 등에서 이 둘은 눈에 띄는 실적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변화보다는 지속성과 실리를 중시하는 관계를 원하는 원숭이띠에게 소띠는 조용하지만 든든한 금전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쥐띠와 용띠, 소띠가 원숭이띠에게 각각 정보력, 추진력, 안정성을 부여하는 관계였다면 다띠와의 조합은 유사한 기운을 공유하면서도 실전적인 호흡이 잘 맞는 궁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원숭이띠의 신금과 다띠의 유금은 같은 오행 속성인 금의 기운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동기운이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인 행동 방식과 재물을 대하는 자세가 비슷하기 때문에 두 띠가 함께할 경우 처음부터 호흡이 자연스럽고 빠른 결과를 만들어내기 쉽습니다. 닭띠는 꼼꼼하고 분석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숫자나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난 편입니다. 반면 원숭이띠는 기민한 판단과 전략적인 사고가 강점인데 이 두 가지 성향이 결합되면 아이디어부터 실행까지 매우 매끄럽고 효율적인 흐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은 사화의 기운이 강해 금기운이 약해지기 쉬운 해인데 다띠와 함께하면 그 약화된 기운을 서로 보완하며 금전 감각과 실리적 사고가 살아납니다. 이 조합은 단기 투자나 자산 회전이 빠른 분야에서 특히 효과가 높으며 빠른 판단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줍니다. 원숭이띠가 기회를 감지하면 닭띠가 이를 구체화하고 정리해 수익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게 되며
두 사람 사이에 신속한 피드백과 높은 이해도가 유지됩니다. 또한 닮은 듯 다른 기질 덕분에 서로의 약점을 잘 보완해주는 측면도 큽니다. 결론적으로 닭띠는 원숭이띠에게 있어 민첩하고 실무 중심적인 금전 파트너로, 특히 2025년처럼 불확실성이 많은 해에는 실리적 판단과 정밀한 계획이 중요한데, 이 두 띠의 조합은 그러한 상황에서 강한 경쟁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즉흥적인 이익보다 구조화된 수익 흐름을 만들고 싶은 해라면 닭띠와의 협력이 좋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닭띠까지는 원숭이띠와 서로의 장단점을 조화롭게 보완하며 금전 흐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관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합이 긍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원숭이띠와 궁합이 맞지 않는 띠 중 하나는 돼지띠입니다. 지지 기준으로 보면 신금과 해수는 금생수 관계로 상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운의 방향성과 흐름이 어긋나 있어 금전운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기 쉬운 조합입니다. 돼지띠의 해수는 물의 기운을 상징하며 감성과 직관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반면 원숭이띠는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전략을 세우고 판단을 내리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 둘은 일의 속도나 접근 방식부터 충돌이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재정이나 소비 습관에서 차이를 보이기 쉬운데, 돼지띠는 여유를 중시하고 흐름에 맡기는 경향이 있는 반면 원숭이띠는 세부 계획과 시점 계산에 민감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공동 투자나 자산 분배, 계약 진행과 같은 실제 재정 활동에서 반복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수는 매우 넓고 흩어지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 원숭이띠에 집중된 에너지와 목표 지향적 성향을 분산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 원숭이띠가 집중해서 모은 재물이나 기회를 돼지띠와 함께할 경우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중간에 손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감정적인 교류가 많아지는 만큼 금전적인 기준선이 모호해질 수 있으며 신뢰에 금이 가거나 의사소통이 어긋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처럼 화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여 원숭이띠의 금기운이 약해지는 해에는 돼지띠와의 관계가 더욱 불균형해질 수 있습니다. 감정에 흔들리거나 흐름에 맡기는 돼지띠의 기질은 명확한 경계를 중시하는 원숭이띠에게 심리적 피로감과 함께 재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해만큼은 돼지띠와의 금전 거래나 동업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감정이 앞서는 결정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돼지띠와의 조합은 금전적 흐름에서 리듬이 어긋나 생기는 손실형 궁합이었다면, 호랑이띠와의 관계는 아예 본질적으로 충돌을 내포한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원숭이띠의 신금과 호랑이띠의 인목이 지지상 육충관계에 해당하며, 이는 가장 강한 충돌 기운이 작용하는 궁합으로 분류됩니다. 오행의 흐름으로 보면 금과 목은 본래 상극관계로, 신금은 날이 선 쇠이고 인목은 굳건한 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2025년은 사화의 기운이 극심하게 작용하는 해로 본래 약해질 수 있는 금의 기운이 더 크게 위축되는 흐름을 보입니다. 이런 해의 금목 상극관계까지 겹치면 원숭이띠 입장에서는 외부 환경과 인간관계, 재물 운세 전반에서 이중의 압박을 받기 쉽습니다. 호랑이띠는 자신의 뜻을 빠르게 밀고 나가는 추진형 기질이 강하며 자신의 방식대로 통제하고 이끌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원숭이띠는 계산과 분석을 기반으로 한 신중한 결정을 중시하는 기질이기 때문에 둘이 함께 일을 도모할 경우 방향성과 방식에서의 충돌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금전 운용 측면에서 보면 투자 계획이나 수익 분배, 의사결정 구조 전반에서 갈등이 반복되며 이로 인해 계약 파기나 손해 발생, 신뢰 훼손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요한 계약이 진행되는 와중에 가치관의 차이가 크게 드러나면 서로의 방식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그 불신이 수익 구조 자체를 망가뜨리는 결과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 갈등이 단순한 오해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말 그대로 관계 전체가 단절될 정도로 격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2025년처럼 기운이 빠르게 요동치는 해에는 외부 자극에 의한 감정 폭발이나 실언, 불필요한 경쟁심으로 인해 재물 운이 급격히 흔들릴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수익뿐 아니라 평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만큼은 호랑이띠와의 동업이나 금전 거래, 큰 규모의 계약을 가급적 피하고 감정적 대응보다는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숭이띠의 금기운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냉정함과 선그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5년은 사화가 강하게 작용하는 해로 금의 기운을 가진 원숭이띠에게는 부담이 적지 않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화는 신금의 날을 무디게 하며 판단력과 결정력에 혼란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외부의 기운을 적절히 조절하고 내면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기운 보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주에서는 이럴 경우 오행의 균형을 도와줄 수 있는 상징적 도구나 매개체를 통해 흐름을 잡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원숭이띠에게 추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아이템으로는 남황옥과 청금석이 있습니다. 먼저 남황옥은 예로부터 재물의 보호와 안정된 수익 흐름을 상징하는 돌로 여겨졌으며 특히 금기운이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날이 설 때 그 기운을 눌러주고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석입니다. 원숭이띠가 감정적으로 과열되어 무리한 판단을 내리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반복할 때 남황옥은 그런 흐름을 다잡고 기회를 실질적인 수익으로 전환하는 데 유리한 흐름을 유도합니다. 다음으로 청금석은 고대부터 지혜와 직관을 상징하는 귀석으로 불필요한 감정의 동요를 줄이고 중심 잡힌 사고를 강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원숭이띠처럼 빠르게 반응하고 다양한 정보를 다루는 성향의 사람에게는 직관을 명확히 하고 흐름의 핵심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완석으로 적합합니다. 특히 2025년처럼 한 해의 금전운이 불안정하게 출렁일 수 있는 시기에는 이성과 본능의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금석은 원숭이띠의 선택과 집중을 돕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템들은 단순한 장식품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사주의 기운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심리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중심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태는 부담스럽지 않게 지갑 속에 넣는 작은 부적 형태나 손목에 착용하는 팔찌 형태가 가장 무난하며 일상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외부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며 기회를 현실적인 결실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러한 아이템은 원숭이띠에게 조용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